그거 할 겁니다. 오행론의 무자법이지요. 그리고 앞에 요 오행론 총정리 이거는 참고로 한번 많이 보십시오. 예, 이 내용이 이제 엑기스 정리한 건데 목화토금수 오행 공부할 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무자법, 다자법을 하는데, 먼저 이제 오행론의 무자법. 오행론 무자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행론 무자법이 끝나면 이제 육친론의 무자법.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제 간지 들어갑니다. 청관지지. 이 간지학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이제 그 다음번에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면 이제 격국 볼 거예요. 격국. 그리고 격국 정리되면 이제 신살 파트 이제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전 명조를 많이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기초 공부하면서 이게 자꾸 무한 반복인데 이게 능숙하게 몸에 좀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좀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 좀 정리가 됩니다. 이 다자법, 무자법 있죠. 앞에는 보시면 7페이지에 오행론의 무자법이죠. 그 다음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포인트의 오행론의 다자법 들어가죠.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기초 공부할 때 목화토금수 오행 공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무자와 다자의 개념적인 것들을 같이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6페이지 오행론 총정리 있죠. 이것도 같이 보면서 있죠. 오행 공부를 요거 한 장짜리 이 프린트물 이거 다 이제 정리해서 뭐 이렇게 클랩으로 찍든지 이렇게 파일화 시켜가지고 계속 보세요. 뭐 당근화를 따로 노트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 프린트물에다가 여백을 활용해 갖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정신 수양을 또 많이 하시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그럴 때 이제 영적으로 좀 맑아질 때 보면 이제 오행적인 공부가 이게 자연의 어떤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 책상에만 앉아서 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뭐 때로는 뭐 화장실에 가더라도 화장실 좀 너무했나? 그러면 자기 전에 이제 딱 보고 이제 자면서 있잖아요. 아니면 천장에 붙여놓고 이제 천장이 너무 높으면 이제 뭐 자기 전에 보고 이제 딱 자면 이제 공부가 되겠죠. 오행론 총정리는 이제 각자 우리 공부하면서 다 터치한 거라서 각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고 오늘은 오행론의 무자법. 어쨌든 이건 뭐 처음에는 이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 외워야 됩니다. 또 시험도 칩니다. 또 시험 칠 때 또 안 오겠네. 일단은 시험은 안 치는 걸로 하고 시험을 안 치고 하여튼 자율학습 우리는 이제 자율학습 이제 야구도 이제 자율야구처럼 오행론의 이제 무자법 이 무자와 다자의 논리가 이제 학습이 잘 되면 이게 격국에 의해서 보는 관법이 이제 무색해질 정도로 별로 이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기본적인 격만 보는 거고. 근데 실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오행론의 무자법, 다자법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육친법의 무자다자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친법의 이제 무자다자가 익숙해지면 이제 간지로 색깔을 입혀버리면 이제 뭐 오늘 같이 이제 오늘 제 통별한 거 봤지? 네.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맞죠? 소름 돋으면서 가시는 거 봤죠? 네. 예. 딱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무자다자에서 다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딱 보시면 됩니다. 목이 없다. 오행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염두해 보세요. 목기가 준다는 이 의미 있죠, 목이.
모기라는 게 뭐랬죠? 봄에 싹이 트는 기상이랬죠. 이게 찍고 올라온다 이거죠. 쫙쫙 찍고 올라오는 기운. 이 기운적인 게 어떤 인간에게 영향을 주느냐를 본다 했죠. 그게 뭐랬죠? 이게 적극성이죠. 적극성. 삶에 대한 적극적인 동작이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요 보시면 이제 창의력도 되죠. 창의력 이런 거. 근데 보시면 목이 없다라는 건 뭐죠? 적극성이나 창의적인 뭐죠? 이 아이템 같은 거 있죠. 이게 조금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이 없다라는 게. 그러면 뭔가 적극성과 창의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다는 건 뭐가 또 약하다는 거죠? 일적인 추진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아까 그 왔던 손님 제가 뭐랬죠? 이분이 이런 구조였죠. 제가 뭐랬죠? 목과 하가 여름생이었죠. 여름에 나무가 꽃을 피웠는데 여기서 해석을 어땠습니까? 목이 하를 보았다. 삶에 대한 적극성과 창의력과 추진력과 기획력과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이렇게 통변 들어가죠. 저것도 뭐고 저것도. 아유 참 하여튼 저 못 가놓든지 해야지.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적극성, 창의, 추진이 조금 약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팔절 딱 봤는데 목기가 없다라는 거는 어떤 이런 것도 돼요. 내가 어떠한 걸 선택할 때 있죠. 선택에 대한 장애도 좀 있어요. 자, 이걸 학장에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많이 통변됩니다. 아이가 진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진로나 적성에 있어서 애가 조금 오락가락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것도 돼요. 이게 뭐냐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거, 선택적인 거에 대한 장애, 이게 오행적 성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해도. 저도 목이 없죠. 참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목이 없고 금이 왕하면, 금기가 왕하면, 금이 왕하면 어떻습니까? 목기가 약한데 금이 왕하면 의협심이 강하고 타협을 거부한다. 이 금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결단력이랬죠. 결단을 맺고 끊어버린 거네. 이게 이 금기라는 건 의협심. 우리 앞에 오행론 기초 공부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의협심 이런 건데 금이 강하면 목이 어떻습니까? 금극목이잖아요. 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결단력에는 의협심이 있죠.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기다 아니다에 대한 개념이 좀 분명한 거죠. 금적인 기세가 강한 사람들이 목을 볼 때는 목은 부드러움이면서도 어질인 자죠. 이게 타협을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목의 기운이 있다는 거는 좀 부드러움이에요. 남자가 뭔가 좀 부드러움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약하고 금의 기운이 강하면 그런 속성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의협심이 강하고 목이라는 건 타협할 줄 안다는 것도 돼요. 타협.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없다라는 거는 이 타협을 하는 수단이나 이런 부드러움이 좀 약하다는 것도 되죠. 그게 이제 좀 보면 이제 타협을 거부한다는 거 있죠. 타협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목의 기상이 유독 약하고 오행적으로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호불호가 좀 있어요. 참 저 친구가 맺고 끊고 분명하고 사람이 좀 또렷하다, 자기 색깔이 강하다, 뭐 이런 식의 측면에서는 그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이 주는 부드러움이 약하면 항상 타협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수단도 돼요. 주먹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행적으로 금이 강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적 속성이 강하다 보진 않겠죠.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거죠. 사회성. 이 사회성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오행 특징은 보통 목과 하예요. 목화. 밝고 명랑한 목화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 어울리는 거거든요. 뭐 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가 이게 무성하게 자랄 때 혼자 안 자라죠. 나무가 이렇게. 나무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같이 자라죠. 같이. 나무가 같이 자라는데 다 함께 사는 세상 이런 논리죠. 근데 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금기란 거. 이런 목화의 기운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는 이 사회적 속성이나 사회성이 좀 발달된 사람에서 모임도 좀 잘하고 뭐 모임도 많고 이래. 용 선생이 목이 없죠? 모험이 없죠? 모임도 없고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주범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금기라는 거는 너와 나를 구분 짓는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금기라는 것 자체가 규율성과 규범성과 절도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속성이. 그래서 금화가 강한 사람들은 옛날 그 이석영 선생님 책 보면 금화만 있어도 오행적으로 금기와 하기는 군인 경찰 하여 본다. 이게 규율. 그 군복 입고 한 거 있죠. 유니폼 입고 하는 거. 그걸 오행적으로만 해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이런 속성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간지를 지금 육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오행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사람이 좀 부드럽고 타협하고 좀 순한 맛이 있는 게 그래도 목기예요. 순한 느낌이 있는 게. 근데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묘월에 간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목이잖아요. 야, 이 사람 별로 안 순한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인이죠. 양인. 이렇게 양인의 칼이 있는 사람들도 입에 칼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행적으로는 목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적인 부드러움과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인의 신살이 간섭되니까 한 번씩 칼로 비워버리는 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양인을 소통할 수 있는 뭐 병화라든지 정화라든지 오행적인 하기가 왕자를 희설하는 거 있죠. 목기가 많으면 목생화로 토해내는 기운이 있어줘야 사람이 그 부드러움이 드러나는데 이런 게 좀 약해버리고 뭐 갑신 정도 돼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지. 또 이게 조금 진도 빨리 혼자 빼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맞네 하면서 막 묘울의 간목인데 엄청 까칠한데요. 용 선생님 하나도 안 맞네. 이라. 그만두시오 이 공부를. 진짜 이거 제발 이 공부를 끝까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달라요. 이 금기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론적인 틀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있죠. 나중에 이 사람이 묘월 간목에 목의 기운이 강한다 하더라도 식상에 대한 어떤 희설인자가 약하고 금기를 많이 에워 쌓여 있으면 부드러움에 대한 타협이나 이런 사회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공망까지 맞았다면 공망은 약간의 아웃사이더 같은 기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특이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장되죠. 이게 이제 경험치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 같은 사람께 얘기해주는 이런 주옥 같은 멘트를 이제 딱 해놨다가 그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타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2타 3타 하면 또 안 되고 이런 게 이게 일러주지 않으면 또 혼돈하거든요. 혼자 공부하면 이 목이 부드럽다는데 저희가 하나도 안 부드럽던데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까칠하던데요. 까칠하겠지 이런 게 있다니까 또 살펴보면. 그래서 모든 거는 종합 판단이야. 종합. 의사가 진단할 때 촉진, 문진, CT 뭐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없고 금이 많으면 무엇으로 해결한다? 주먹으로 해결. 이런 거 있죠. 이 금기라는 게 이게 일종의 이제 타협을 잘 하지 않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해결한다 이런 것도 되죠. 이걸 난주에 이제 간지적으로 접근하면 이 경금 같은 거잖아요. 제 책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돌도끼. 전도끼. 네 마음이 잘 안 드네 하면서 도끼를 싹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나? 하면서 막 툭 찍으면서 돌도끼, 경금 그런 기질이 좀 있겠죠. 목은 타협의 논리랬죠. 갑일간 제외. 참고하십시오. 뭐 샘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목은 타협의 논리인데 갑도 타협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요 있는 거예요. 요 갑이라는 게 이쪽 고집스러움을 많이 안고 있죠. 갑은 뭡니까 이게 내가 깃발을 올렸다. 땅바닥에 내려오면 호랑이 범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을목이 좀 이렇게 그 상황의 논리에 잘 유들유들하게 부드럽게 대응하는데 갑목은 이게 뭐랬죠? 대나무처럼 뻣뻣한 거죠. 예, 그게 조금 뭐랄까 이제 오히려 이게 금하고 속성은 좀 다른데 갑목이 주는 고집스러움이 있거든요. 이게 선비 같은 거잖아요. 대나무가 이래 있지 아니잖아요. 대나무가 딱 이래 있잖아요. 대나무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의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꼿꼿한 기상이 있어요. 그래서 샘은 딱 다니실 때 허리 딱 펴고 다니셔야 돼요. 그럼. 맞죠? 내 말 또 정확하죠? 허리를 딱 꼿꼿하게 가빌간이 성격됐다는 거는 허리가 꼿꼿해. 그게 딱 이래하고 그래 또 그런 게 이제 상에서 볼 때도 있죠. 자월의 을목격들 있죠. 이 편인격이잖아요. 이 자월의 을목이 성격된 구조를 딱 보잖아요. 간상학적으로 보잖아요. 자수의 편인이잖아요. 이게 을목이다 이러면 이 자수가 주는 게 뭐냐면 검정색이라는 뜻이죠. 또 자월의 을목은 말라 있잖아요. 허리가 꼿꼿하고 이 자월일 때는 그래요. 을목이 잔디 같은 기상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꼿꼿하면서 얼굴이 검정색을 띠고 있고 이게 만약에 병화가 이래 있는데 이 병화가 기하잖아요. 눈에 총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격되면 보통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제 그 자기 자식이라고 고시성 시험을 물으러 오면 딱 그런 몸을 딱 체형을 갖고 있으면 옛날 선생님들은 성격된 걸로 때려본 겁니다. 왜냐하면 팔자라는 게 드러난 상이 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화가 시력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총기가 있느냐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 뭐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피곤한데 이래갖고 막 이래. 얼굴 다 해갖고 왔다 이러면 막 이것도 파격으로 보는 거죠. 옛날에 이제 대가들 만나보면 이런 게 하나의 비법처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을 보라는 거죠. 상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 팔자에 이 다규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다규자들을 딱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꼿꼿합니다. 꼭 닭이 이래 안 다니잖아요. 닭이 딱 이래하고 닭볕을 딱 이래가지고 눈도 딱 뜨잖아요. 그 닭이 기상이 새벽에 대보세요. 지붕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닭이 보통 닭 대가리가 아니고 이 닭이 똑똑합니다. 기후일주 문창기인이잖아요. 이 닭이 주는 이게 엄청난 닭이 닭을 무시하는데 예. 예. 예? 머리라고 그러시면 되는 예. 아이고 이 순간적으로 그냥 이 닭이 좋습니다. 남자는 이 닭이 하나씩 있어줘야 이 실속이 있거든요. 이 음이 사음직이잖아요. 이 닭유자가 굉장히 우리가 기해요. 닭이. 뭐 하다가 이 닭 얘기가 나오면 잠시만 이 갑일간 있죠. 갑일간. 예, 허리 꼿꼿하게. 갑일간이 허리가 우중충한 거는 그거는 이제 운세가 뭔가 이래 조금 이렇게 처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닭이 아니고 이 갑이 딱 꼿꼿하게 있죠. 옛날 도사님들이 만나잖아요. 다 산에서 도 닦고 공부하다 보니까 다 허리가 꼿꼿해. 한 80 먹은 영감님도 딱 보면요. 허리가 꼿꼿하게 딱 쓰고 있죠. 나이가 그리 말하도 눈이 있죠. 강체가 다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 선생님들 만나면요. 이 말을 잘못 붙이다니까요. 또 어디 있죠?
목이 없으면 토는 무용이다. 이 토는 무용이다. 이것도 이제 목이 없다라는 게 토가 이 목화토금수에서 토가 주는 특징이 이게 추나추동 계절이 없댔죠. 목화금수에 간절기로 보기 때문에 토가 주는 역할은 주변의 간지를 잘 봐야 되는데 가장 그 중에 특징적인 게 토의 목적이 뭐냐. 토의 목적. 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나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는 토는 일단은 제1원칙으로 볼 때는 좀 뭐랄까 격을 높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다만 뭐 이 다주자라든지 오행적 금기를 뭐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이 어떤 다른 보충될 수 있는 것을 대용하는 것들이 예쁘게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기쁘게 보는데 일반론적으로 토일주가 기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간지가 뭐냐, 오행이 뭐냐 하면 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메말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 거예요. 토에 물이 없으면 갈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저번 수업할 때 봄에는 춘불용금, 봄에는 금을 쓰는 게 없고 여름에는 하치, 승용, 여름에는 용진자가 최고고 가을 추불용토, 가을에는 토를 쓰는 법이 없댔죠. 겨울은 동충하초랬는데 겨울에 동충하초가 아니고 수기탕호. 겨울에 수가 강하면 호랑이를 타라. 범인자가 왕한 수분을 이 인목이 수기탕호. 수의 기세가 강하면 호랑이를 타라 해가고 범인자를 귀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수가 왕하면 토를 보고요. 토를 보고. 제가 이거 수업하고 나서도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팔자에 겨울에 수많은 팔자들이 보면 호랑이 범인자 하나 갖고 있으면 이 범으로 먹고 살아요. 이 수기는 탕호하라. 하치는 승용하라. 근데 이게 이게 목이 없다 그러면 뭐 술토가 되든 진토가 되든 토가 이제 왕한 수분을 잡아준다고 하죠. 이런 걸 잘 관찰을 해보면서 손님들 사주란 많이 보세요. 토가 없는 목도 무용이 되놨죠. 목과 토의 관계성이죠. 이런 것들이 참 오행적으로 볼 때는 중요합니다. 요거 잘 보시고 목이 있다 없다 해서 목이 없다죠. 목 없는 속성이 사주를 봤는데 목이 없다라면 뭔가 어린 학생의 사주에 목기가 없으면 보통 물으러 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자기가 전공을 하거나 이런 거 있죠. 목이 없을 때 자기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놓치는데 이게 이제 육친도 같이 봐야겠지만은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보통 전공이나 직업도 많이 바꿔요. 그 다음에 하가 없다. 하가 없다라는 게 뭐죠, 이게? 하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변화를 상징한 문명이죠, 문명지상. 우리가 이게 얘기했죠. 이게 전기, 전자, 뭐, 컴퓨터, 금융, 모든 게 다 하의 속성이죠. 하는 이게 세속의 인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간지를 보죠. 그래서 팔자에 이제 하기가 드러나 있지 않아도 비속으로도 많이 봐요. 하가 없다는 거를 비속으로. 그러면 종교, 철학, 역학도 오행적으로 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 그게 이제 문명지상이나 세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가 있다는 거는 밝고 명랑함이죠. 제가 이게 병화가 있잖아요. 제가 딱 하나 있죠. 이게 나한테는 낙천성을 주거든요. 그래갖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낙천성을 갖고 있죠. 이 병화를 갖고 있죠. 근데 고시원에 그 접시 옛날 닦을 때 항상
그 접시 닦을 때 노래 부르는 형이 있었거든요. 넘버원. 노래 제목이. 이 아십니까? 보아. 그 보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접시 닦는데. 저스트 넘버원. 해갖고 뭐 노래 부르는데. 참, 나도 낙천적이지만, 저 형님은 내보다 더 낙천적이 되는데, 이 형이 이 넘버원을 그래 부르더만 사법고시 합격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부장검사입니다. 부장검사. 사람이 그 울고 싶어라 부르는 사람은 평생 눈물을 흘릴 일밖에 없다. 울고 싶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안 됐죠, 결국은. 우리 딸내미 지금 당장 불러라. Just number one, 날 잊지 말아줘. 이 노래 있잖아. 이 노래를 막 접시 닦은 참, 저 사람 진짜 넘버원 되겠다 했는데 고시부터죠. 이분 그 대구 대중고등학교 아십니까? 대중고등학교 성균관대 나온 형인데 지금 부장검사인데 이 넘버원 불렀죠. 내 친구 형은 고1 때 당구 100, 고2 때 당구 200, 고3 때 당구 300. 이 쉽지 않거든요. 이 형은 요 부산지검의 부장검사입니다. 고3 때 당구 300을 치는데 지금 그 사법고시 할게 그 고대 나오고 서울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부산에 지금 부장검사입니다. 이름 대면 그 바로 나와요. 이 친구는 형이 붙었을 때 이제 요 전포동 요 달동네 살았거든요. 거기 이제 아버님이 우리 붕어빵 장사를 했거든요. 요 위에 전포동 가면 그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 앞에 붕어빵 장사를 하셨는데 그 놀이터 앞에다 플랜카드 붙였잖아요. 붕어빵 아들 사법고시 할게. 현직 부장 검사입니다. 아, 진짜 좋겠다. 고3 때 당구 300. 완전 상남자입니다. 공부했대요. 군대 갔다 와갖고 이제 눈썹 다 밀어보고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예. 눈썹을 왜 예? 예? 그냥 다짐. 눈썹 밀고 공부 안 합니까? 눈썹 밀고 눈에다 여기 뭡니까? 칼 꽂고 이래. 눈을 감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다 외워본다 하면서. 그 사법고시가 2차 시험 들어가면 몇만 장 외우는 줄 압니까? 우리 보통 하는 말이 10만 장 외워야 돼요. 10만 장 외워갖고 문제가 한 전과목 다 합치면 한 20개 나오는데 20개 외우려고 10만 장 외워요. 눈썹 안 밀게 생겼습니까? 그 밀면은 네. 되니까. 이야! 하면서 막 다 밀어보고 다 씹어 먹을 거야! 이러면서 공부해갖고. 그러니까요. 고3 때 당구 300 아무도 못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겠습니까? 당구장을 씹어 먹을 거야! 하고 당구장 300 치잖아요. 전포동에서 제일 잘 치잖아요. 와도 막 고시도 미치니까. 뭘 하나 미치는 거죠. 쳐야 되네. 네. 못 쳐야 되네. 이분이 이게 지금 부장검사. 발령받아 왔더라고요. 뭐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뭐 이거 간증회 한번 할까요? 간증회. 나는 공부 이렇게 했다면서. 그 다음에 변화, 문명, 예절. 화려함이 없다는 것은 음성적이라 했죠. 좀 약간 소극적, 활동성 저하죠. 학위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도 태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갇혀 있는 거, 소극성 이런 거죠. 약간 우울감도 돼요. 이게 사회적 성취 발전이 덜인데 이게 보통 여자가 학가 없으면요, 이게 약간의 감정 기복 같은 거 있죠. 감정의 기복이나 이게 좀 보면 약간이 좀 염세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되게 좀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종양성 질환에 대한 노출 이런 거 있죠. 하부적으로 응결작용이 강화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겨울생, 그 다음에 가을생. 겨울이나 가을에 사주 원판에 금수가 강하면, 금수가 어떤 작용이랬죠? 응결. 이게 달라붙는 작용이 엉을이지는 거 있죠. 알맹이 만들어지는 이런 게 이제 강하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굳어버린 속성이 이제 종양성 질환인데, 이 하기가 좀 강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습니까? 응결이 잘 안 되겠죠. 종양에 대한 암 질환이 좀 드물어요. 뭐 다 봐야겠지만 좀 대체로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목화가 강해가지고 뭔가 폭발해버리면 보통 이제 풍으로 많이 가죠. 맞죠? 터져버리는 거고, 목화는. 맞죠? 터져버리는 거고, 금수는 뭡니까? 응어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양상이 우리가 건강론으로 접근하면 좀 달라요. 목화가 강한 사람들. 특히 남자가 목기나 하기나, 뭐, 우리 나중에 신살 배우면 백호나 뭐 이런 것들 중첩되고, 이런 게 뭐 칠살 이런 게 동하면서 이게 너무 강하면 보통 이 풍해인자인데 보통 그게 가족력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가족력을 필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강하면 이 응을이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응결지능 속성이 강하죠. 여자는 뭐가 많이 오냐면 이제 산부인과 질병이 잘 와요. 그래서 이제 목화의 기운은 응결 붙는 걸 자꾸 열어주는 작용이죠. 이런 걸 건강운을 체크할 때는 이런 기세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목과 하계의 기운이 많은 곳에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제가 이 관찰해보면 이런 분들이 또 너무 음한 동네에 있어버려도 이게 좀 건강 회복에 지기를 받거든요. 이 어떤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오는 인기가 있죠. 인기가. 기 맞나?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주는 기운 있죠. 이 지기라고 하거든요. 지기가 있고, 인기, 지기, 그 다음 또 뭐 있죠? 청기. 와, 야, 천인지. 맞네. 청기. 청기가 있죠. 보통 청기를 따질 때는요, 그 집안 조상이 주는 기운으로 봐요. 예, 그 시조 있죠, 시조. 선생님들 그 다 시조 있잖아요. 그 시조 그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동근시 있죠. 안동근시 경북 안동에 뭐 시조 종가에 종묘가 다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거 가갖고 기도 안 하십니까? 내만 하는가 봐. 보통 거의 네. 남자들이 많이 가요. 네. 여자분들은 가잖아요. 안 가네. 우리 안동근시 그거 안 가는데 안 가. 이런 거 가보시면 예, 한번 갔다 와서 가갖고 술도 뿌리고 이제 싹싹 빌고 있잖아요. 싹싹 비더라고요. 뭐든지 많이 빌면 좋아해. 살다 보면 다 잘못을 하고 있거든. 요 하면 좋지. 이 청기고, 인기라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있죠. 그러니까 뭐 부산으로 치면 센텀시티, 마린시티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바다를 보는 거는 바다를 조망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집값이 오릅니까?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 사람의 기가 많이 몰리는 거 있죠. 주상복합이 왜 인기가 좋습니까? 그 좁은 곳에 고층을 지어서 사람이 잘 살잖아요. 인기가 모인다는 거죠. 기가 모인다. 기가 모인다. 예. 그 인기가 많이 몰리는 거는 보통 뭐냐,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 있죠. 그런 곳은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끌어모으는 힘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금이죠, 금. 서면이 어떻게 씁니까? 이래 쓰죠. 진구, 금이잖아요. 끌어모으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용선생이 진구의 철학가를 차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인기, 사람이 기를 모으는 곳 있죠. 인기가 있어야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동네가 왜 인기가 많습니까? 그만큼 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기, 그 땅이 주는 기운이 있죠. 예, 부산의 유일한 평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온천철이라는 수가 있죠. 이런 곳에 뭐가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인기, 지기, 청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만 갖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팔자에서 주는 요인은 인기적인 요소를 많이 봐요. 저 양반이 좀 인기가 있겠다. 그 사주팔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운명구조론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격과 그력을 보면서 품격을 보겠죠. 근데 이 품격 말고 보는 게 뭐냐면 복과 덕이에요. 복덕.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덕이 있다를 봐야겠죠. 그 복덕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이제 지기나 청기에서도 많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뭐랍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서울대를 가라, 이게 아니고 복과 덕이 많은 사람이 되라. 옛날 할머니들이.
이게 복덕이 주는 게 그 집안 내력의 천기와 어느 지역에서 살았나라는 이 지기가 주는 기운이죠. 그게 무속 쪽에서 볼 때는 뭘 합니까? 천기나 지기에 많이 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백양산이다, 금정산이다, 산신령이한테 가죠. 지기, 그 땅을 지키는 산신에게 비는 거죠. 그 다음에 용왕신에게 빌죠. 이런 것도 용왕신이 뭐 백양산 같은데 그 있죠. 우리나라 서면의 물줄기잖아요. 맞죠? 동천강의 줄기가 백양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용왕신 안 가봤습니까? 또 내만 가서 비네. 아, 좀 많이 좀 빌어야 되는데 그 용왕신 좀 많이 빌어줘야 되는데 이런 데 가면 이제 이 재물복 백양산 안 가면 백양산 그거 가면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청기 백양산으로 해가지고 절이 많죠. 서남사, 운수사 그게 쭉 보면 덕천동으로 해가지고 요 산 아닙니까? 이 산 아이가? 아 저쪽으로 산을 타고 이래 있잖아요. 그 당감제가 제 지내는 곳이잖아요. 운수사는 가봤는데. 예, 그런 천년 고찰에 다 가면 이제 천왕 그 용왕신이 다 있죠. 그게 왜 여기 바다도 아닌데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운수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좀 아니 여기 백양산에 운수사.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예. 한 번씩 뭐라고요? 다 감싸고 있죠. 그거 보면 이제 실제 무속 그 하시는 분도 많죠. 그 산신하고 그 기가 좋으니까. 그게 직이에요, 직이. 직이. 인기, 직이, 천기 이런 걸 잡아야죠. 그게 대통령 정도 하려면 이제 천기도 있어야 되지만 직위도 잘 타고나야 되는 게 그 산 있죠. 예, 이런 거죠. 산맥. 김해 무척산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 안에 그 호수가 있죠. 태백산맥의 그 줄기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음성적, 소극적 활동이 있죠. 하가 없다. 우울증이나 사회적 성취가 발전이 더해질 수 있다. 종양성 질환. 하는 시력. 시력이 나빠지는 거 있죠. 하기가 좀 약한 것도 있고. 하가 없으면 금이 무용이다 해놨죠. 토도 약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여름의 기운이 하라 있죠. 여름에 무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기운이 가을로 넘어가야 열매 맺는 데 있죠. 그러면 이 가을이라는 기운은 여름에 하기가 태양볕에 성장해야 가을 열매가 맛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금하교육, 하금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가 하답게 쓰려면 금이 있어야 돼. 그게 오행론으로 이제 사주 운세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항상 팔자에 하가 있으면 금과 짝짓는 데죠. 그래서 하금이 형태가 있으면 기본적인 재물복은 있네 뭐 이런 식으로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주 원판에 금화교역이 돼 있느냐. 용 선생이 이 하가 있는데 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있으려면 하나 없는 게라. 이게 금화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비가로 가죠. 선비가. 또 이 선비 꼰대 기질이 있어갖고 이 자판에 선비가 돈이 없어도 시장 바닥에 뭘 했죠? 자판을 펼치고 장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금전적, 경제적 발복을 열어줄 때 금화교육의 인자가 팔자에 있으면 길조로 봐요. 그래서 이제 하가 없으면 금이 무용. 이게 금이라는 것은 항상 극을 받을 때 가치가 있다고 봐도 돼요. 토도 약하다 있죠. 이게 하생토의 개념이잖아요. 하생토가 되지 않는 토는 좀 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토도 무용이라는 게 하생토된 토가 수의 보조를 받고 목을 키우면 이런 구조가 괜찮겠죠. 사주 구조가 토일간이 되든 하일간이 되든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걸 잘 쓰겠죠. 이런 구조만 돼도 보통 먹고 살고 뭐 나름대로 괜찮다 보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걸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